이번 영상은 이미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영상이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자사몰도 있으실 거고 입점도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판매하는 채널이 여러 개 있으실 거예요. 마부사키. 안녕하세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규입니다.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조금 매출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점점 우상향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곳엔 다 판매한 것 같고 브랜딩을 하자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더 이상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실 거예요. 이럴 때 해볼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관리 부분을 보세요. 아마 지금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상품을 만들고 입점하고 노출을 시키고 광고를 하면서 꾸준히 판매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진행했던 작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다시 기획에 덧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키워드 유입이든 타겟팅이든 광고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통계를 보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고객을 한번 볼게요. 마부사키.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 분의 스토어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통계 부분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볼 건데 마케팅 분석과 재구매 통계, 이거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분석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날짜는 제가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보다는 밑으로 한번 내려와 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분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지표를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점은 검색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ROAS라고 하거든요. 로아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앞으로 로아스라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516%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제 금액을 광고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결제 금액이 지금 127만 5천 원인데 이거를 나누기 24만 9,310원으로 하면은 5.16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죠. 여기서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자리를 빼고 5.16에다가 100을 곱하고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서 516%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49,310원을 써서 128만 7,500원을 번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수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이겠죠. 이 안에 원가도 있고 관리 비용이나 포장 비용 등등 있겠지만 로아스가 100% 미만이신 분들은 광고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서 빨리 수정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광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계속 데려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재구매 현황을 한번 가볼게요. 다시 위쪽에 오셔서 왼쪽에 재구매, 역시나 날짜를 맞춰주시는데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구매자 수 대비 재구매자 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구매자 수가 21명 중에 재구매자 수는 0명이고요. 51명 중에 1명이 재구매를 했고 또 그 다음 주도 51명 중에 1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 중에 1명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규 고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느라 재구매율을 체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멈춰있다는 건 뭘까요? 돈은 사람한테 나오죠. 결국 신규 고객이 늘지 않거나 기존 고객이 재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고를 많이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신규 고객은 잘 데려오시는데 기존 고객들을 챙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토어는 건조 과일 칩을 판매하는 샵인데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혹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그냥 맹물을 마시기가 힘드니까 과일을 건조시켜서 만든 과일 칩을 넣어서 마시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과일 칩이 떨어졌으면은 저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다시 주문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재구매 통계를 보면
재구매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 정확하게 카운팅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신규 고객에 비해서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는 비율이 대표님 생각보다 낮을 겁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어야 되겠죠. 고객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탔다면 내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샵에 있는 경쟁사의 상품을 선택했다면 뭔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매출이 멈춰 있다는 것은 쿠폰을 줄 때처럼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치 말고 한 번 구매한 사람이 또 구매를 할 만한 가치를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격만 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다른 데에서 구매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의류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들이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옷을 사야 되겠죠. 겨울 옷을 구매한 사람이 대표님의 스토어에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데 왜 봄, 여름 옷은 안 살까요? 먹을 것을 구매한 고객들은 필요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다 먹고 만족을 한다면 또 다시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왜 찾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구매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까먹었어요. 그렇다면 접점을 늘려서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메일도 좋고 SNS도 좋아요. 혹은 설문조사를 보내서 참여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구매한 고객이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구매 후기를 보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이번 시즌에는 개선했다고 안내를 해보세요. 만약에 구매한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로 구매하는 주 그룹 고객을 찾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를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상품을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참 쉽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문제를 알면 해답이 쉽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매출이 정체기에 있다면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지 않아서 즉 기존 고객을 붙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신규 고객과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세요. 힌트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다 있습니다. 구매 후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우리 경쟁사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블로그나 SNS에서 고객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각자 대표님께서 알아보셔야겠지만 조금 큰 틀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코칭하는 내용들을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